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3월 17일 오전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뉴스는요, 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매매 계약 후 대출받아 잠적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저처럼 좀 오래된 중개업자한테는 사기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쳤냐면, 이제 강남 이제 반포 일대인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보통 시세가 한 20억에서 21억이 할 때 요즘 뭐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다 보니까 한 1, 2억을 더 주고 사는 겁니다. 다운돼서 쓰는 게 아니고요. 대신 내가 이거 이렇게 살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사바사바 했겠죠. 대신 전세로 얼마 금액에 좀 살아줘라 2년만. 뭐 당연히 매도자의 입장에서 좋죠. 시세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잔금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잔금날 우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2기일날 됩니다. 2기일날 예를 들어서 2월 1일날 2월 1일 좀 뭐냐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날 내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1월 2일 0시부터 저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권이나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요, 그 설정 접수한 날부터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새끼가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사기꾼이 그 이금융권 그러니까 23억으로 매매가를 치면 그 하면서 90%를 대출 받은 거예요. 21억 얼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최우 저기 그 설정은 20 몇 억으로 들 거 아닙니까? 120%에서 130%니까 그냥 전세금 다 날리게 생긴 겁니다. 튄 거예요. 잠수를 탄 거죠. 이거 완전히 멘붕 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대1은 중개업자는 도대체 어떤 죄를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두 분이. 참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중개업자도 똑같아요. 그 1억 더 주고 산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죠. 세상에 돈 더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로 무섭네요. 분양가 상한제 연기냐 강행이냐 민원폭주에 고심하는 국토부. 참 진짜 이럴 때 또 이런 걸로 또 참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워낙 지금 시국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국에 저런 것까지 비지고 들어온 거 보면 참 사람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뽑아봤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가 이제 5억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12월 16일 대책도 크지만 이번 이제 그 코로나19로 그 영향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주식시장부터 해가지고요. 뭐 12월 16일 대책과 코로나가 같이 겹치니까 그동안 올랐던 금액들 중에서 많이 쑥 빠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왜 불편한 임대인이 될까? 불편하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려요. 어떤 분은 내려줘도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호실로 쪽에서 가지고 게 아니라 전체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 개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러면 조금 낮춰질 수 있지만 구분 상가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사요. 그리고 요즘 워낙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상가 경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평을 주는 거지. 왜 안 깎아주냐? 이분들도 지금 받아봤자 거의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은 그 속도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 좋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역용하는 악한 세입자도 있습니다. 참, 옛날에 제가 이런 거에도 좀 있었는데, 한참 그 제주도가 광풍이었습니다. 제주로 많이 유입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연예인들도 갔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줄죠. 지금 뭐 제주도인데 워낙 그리고 거품도 좀 빠지고 있고요. 너무 많이 진짜 이사 갔죠, 그때. 뭐 저도 아는 형님도 제주로 가셨었는데 다시 나왔는데, 저도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형편이 못 돼서 그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거품이 심했어요. 그때 뭐 가격이 그냥 말도 아니었고요. 중국 부자들이 진짜 2배, 3배, 막 몇 배씩 주면서 살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제주도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규제에 흘러간 돈줄 2월 경기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껑충.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비규제 지역에 이제 돈 넣으신 분들. 제가 항상 제 동영상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 전에는 다 웬만한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 풀어준 겁니다. 이명박 때 다 들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들어보시면 알 텐데, 1부하고 2부 올렸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해서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망각의 동물이 됐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웬만한 지역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경기도 비규제 지역을 사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나면 나중에 이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대규모 미분양 사태 온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설사죠. 너무 좋죠. 이렇게 언론들에서 뿌려주고, 언론 중에는 건설사도 많잖아요. 분위기를 조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간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서울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로.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부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 예전에 강원도가 엄청난 쇼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터널 뚫렸고요. 그 다음에 KTX, SRT 이제 가다 보니까 하루권이에요. 일단은 볼일을 보고 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그 아파트 예전에 그쪽 분양하러 가신 분들이 완전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사재기에 들어간 걸 제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뉴스에 나왔네요. 당연하죠. 거기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해. 이게 나중에 속초가 옛날에 한동안 난리였거든요. 잘 보시면 속초에서 이제 저기 위로 북한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쪽 보면 이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바다를 보러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식 공간도 되고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이 부동산 큰손들이 사신 겁니다. 정확한 눈으로 보신 거죠. 후에 보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년에 왜 이렇게 그 붐이 일어났나 했더니 큰손들이 움직였던 거구나. 그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좀 많이 잠잠해지고 좀 줄어들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